네, 안녕하세요.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.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신입생 선발 원칙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22학년도부터 그 정시와 수시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. 오늘 그 많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이제 요 표를 보시면,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정시하고 수시가 이제 지원 횟수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기본적인 부분은.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. 뭐냐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미약하고 빈약한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뭐 수시에 6개 외에 또 지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게 하고요.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은 잠재력 평가와 이제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그래서 예, 가져왔습니다. 예. 보통 이제 잠재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. 최근에 높으신 분들, 이제 자제분들이 대학 갈 때도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평가자들한테 느낌이 좀 오느냐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숨겨진, 자신들의 자질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 가지고는 좀 힘들고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좀 과정이라든지 어떤 느낀 점을 중시하는 그런 평가라든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교수님들한테 확신을 주는 이런 평가가 아마 잠재력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이제 숫자의 평가,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교과 같은 경우는 일일적인 내신 성적,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, 문과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. 그래서 제가 수시 6번 지원 중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봤고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전형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왜 정량적 평가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그리고 정성적 평가다 그러면 이제 주관적 판단에 좀 많이 기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이 조금 줄어들면서 정시가 확대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22학년도에는 이제 정시가 확대되고 수시는 줄어들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그거는 이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. 실제로, 정시가 늘고요. 그 다음에 수시가 좀 준 거는 사실입니다. 표에서도 보시면, 한 2% 가까이, 또는 1.5% 정도 가까이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또는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문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정시가 40% 늘었어요. 그러니까 정시가 40% 늘었으니까 저는 수능 공부만 할래요. 자,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이제 성적표를 보고 너는 조금 그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. 왜? 너는 성적이 정시를 이렇게 썩 좋게 안 나오니까 너는 이제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정시 40% 느는 게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주요 15개 대학이라고는 홍익대까지를 포함합니다.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수시 비중이 심한 경우는 80%에 육박하는. 그리고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많은 거고. 자, 여기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방에 있는 국립 거점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. 좀 입도 선매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서 서울로 또는 상위권 대학으로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겠죠.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들, 교과로 지역 인재 전형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직어국 수시 납치. 그렇죠. 그러니까 참 학생들 입장에서 먼저 조금 본인 성적이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납치당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할 텐데. 그렇죠. 그래서 참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시가 그러니까 지방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내신만 좀 따려고 하는 친구들.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이제 몰빵하려는 친구들도 꽤 됩니다. 그런 것들 때문에
이제 뭐 지방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또 생각은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시즌 때 많이 올라오잖아요, 사실은. 예. 예, 또 이제 수시 극성수기, 예, 그 시즌이 될 때. 근데 참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 관리를 좀 잘했는데 이제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너는 그냥 납치를 당해야겠구나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참 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다시 좀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지역별로 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요 15개 학교랑 이제 전국대학교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, 사실은. 예.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랑 또 이런 걸 통해서 22학년도에부터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? 예, 컨설팅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인원입니다. 어느 전형으로 네.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데,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전국대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육부의 이제 지침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전형이라고 하고, 주요 15개 대학은 뭐 교육부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해법을 찾아가지고 전형을 이제 만들었죠.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 대학은 42% 교과 전형을 뽑고요. 서울에 있는 대학은 11%, 주요 대학은 11% 정도가 뽑힌다고 봅니다. 근데 저게 이제 가장 많은 변동이에요. 2022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는 가장 많은 변동이 뭐냐면 올해까지, 그러니까 2021학년도 지금 수시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15개 대학에서 교과를 안 보는 대학이 7개인가 가까이 됩니다. 근데 이번에는 한 9,000명 정도 인원을 늘려놓고 저렇게 교과 전형을 많이 늘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것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학교의 추천을 좀 받는,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죠.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친구들을 뽑는 거죠. 그러니까 종합 성격이 약간 들어가 있는 교과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런 전형들이 지금 11%가 늘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또는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은 1차적으로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, 전국대학은 23%, 주요 대학은 41%. 저것을 의미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뭐 좀 전에 국립거점대학, 그 대학들은 입도 선매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교과로 많이 뽑으려고 하고, 그리고 아무래도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뭐 수능은 서울 애들이 좀 잘하고 지방 애들이 좀 못한다라는 어떤 좀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도 좀 밝혀져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.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40%, 지방에 있는 23%.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고요.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과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정시도 자기가 갈 대학에 맞춰서 정시도 이제 학습해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수시 좀 전략을 세우거나 수시 쪽에 초점 맞춘 애들은 앞으로 이제 추천 전형이 좀 늘어나니까. 그렇죠. 선생님들한테 인사 90도로 잘하고, 그래야겠네요. 그런 것도 폴더블 인사, 저희 때. 뭐,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근데 참 의외인 게 이제 오히려 서울 주요 15개 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뽑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, 오히려 이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전략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지방하고 서울 학생들을 또 이제 저희가 뭐 꼭 나누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좀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선발 원칙이잖아요. 근데 이 원칙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눴는데,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예전에 과거에 저희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해가지고 막 논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냐, 막 학생들이 막 그래서 그때 막 고난에 차 있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때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,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신입생 선발 원칙과 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교육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치권에서는 뭐 수험생의 잠재력 또는
뭐 고교 생활에 충실도 또는 단순하게 뭐 입시 전형을 가자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냅니다. 예.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될지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. 예.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예. 1차적으로 내신만 강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실력 차를 대학에서는 확인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. 예. 자, 비교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든지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이 너무 잘 써주세요. 뭐 심각한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써주시는 분들도 그렇죠.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약간의 있죠. 뻥이 예. 이제 첨가가 되죠. 자,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,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대학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경우는 정말로 내신이 좋은 건지 학업 역량이 좋은 건지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수능을 최저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네. 또는 아이들이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아무리 비교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효과적인 성적을 좀 안 볼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예,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결합이 좀 된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장애 경차라든지 또는 뭐 정치권의 또는 어떤 뭐 인기 영합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많이 짬뽕이 되는데 대학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걸러내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의 좀 투자를 대학도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못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 좀 자기네들도 억울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한다, 형평성을 고려한다, 그냥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. 그 한 가지에 좀 집중하지는 말아주셨으면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거시적인 그림을 가지고 토탈,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바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. 그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,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세부 능력 사항이랑 특기 사항이랑 이제 수행평가 관리 있잖아요. 그 부분에 이제 꿀팁이 있다면 예. 다음 시간에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됐고 예.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